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의정부 백병원의 가정의학과 양성관 과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가정학과 의사 양성관입니다. 네, 양 선생님은 어쩌다 마약에 또 관심을? 사실 저도 마약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물론 마약을 쓴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예. 제가 한 건 아니고 환자들한테 뭐 모든 과에서는 비슷할 겁니다. 예. 뭐 펜타닐 패치는 뭐 암 환자를 보면 기본적으로 쓰는 약들이고, 예. 뭐 내시경 할 때 프로포폴, 네. 그다음 뭐 약간 불안해하는 환자, 뭐 신경 안정제, 수면제, 네. 뭐 최근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약, 뭐 나비약 같은 것도 다 쓰거든요. 예. 뭐 상당히 저도 많이 썼고, 저는 호스피스까지 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 정말 어마어마하게 썼었고, 예. 그래서 저도 별 생각은 안 했는데 네. 올해 초에 아마 유명 연예인 이 이제 마약을 남자 배우가 하면서 아니 그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아니 외모도 연기도 뛰어나, 아니 그 사람이 왜 마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저도 호기심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예. 거기다가 딱 듣자마자 이제 느낌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유 주사였거든요. 우유 주사가 뭡니까? 프로포폴이라고. 보통은 이제 저희 건강 검진 할 때 내시경 할 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맞은 게 그거였어요? 저는 안 맞고 그냥 합니다. 진짜 독한 사람이네. 저도 그냥 했었는데. 와, 독한 사람들. 그게 한 10분 정도 이제 잠시 재우는데 네. 예.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걸 좀 하고 나면 개운하다, 잠을 잘 잤다라고 해가지고 예. 2010년대 초반에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피로 회복, 수면 목적으로 그런 의원급에서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가 맞고 됐었고 사고 일어난다. 너무 개운하다. 예. 그래서 뭐 한 번이 아니고 하루에 6번씩 계속 그냥 좀 더 잘래요, 좀 더 잘래요 해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었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최초로 그걸 마약류로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아, 외국에서는 아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내시경뿐만 아니라 마취할 때, 전신 마취 수술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극소수액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지정했었는데, 예. 그럼 이제 그 남자 배우가 그 주사를 했다라고 보도가 되자마자 네. 의사는 알거든요. 그것만 했을까? 다른 건 안 했을까? 알죠. 왜냐하면 그 약이라는 게 가장 사실 프로포폴은 약한 약인데 대개는 이제 관문 이론, 엘리트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네. 점점 더 강한 약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걸 저도 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역시나 나중에 뭐 7가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글을 계속 뭐 SNS에 좀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왜 했고 어떤 심리 상태로 어떤 뭐 불안이나 피곤 이걸 분석해서 썼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도 뭐 올해 2월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책을 써가지고 예. 뭐 이렇게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약하는 마음, 마약 파는 사회. 이 경험담은 아니시고. 제가 경험하면 조사받고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도 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예. 그 마약 뭐 종류가 많습니까? 이름은 뭐 여러 가지는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이게 마약류가 이제 다 마약을 총칭하는데 법적으로 예. 이게 조금 우리나라 법률이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향정신성 약물이라 그러면 왠지 의학적으로 다 사용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필로폰, 히로폰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디예요? 향정신성 약물에 법적 분류가. 치료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향정신성 약물이 치료제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예. 법률에서는 LSD, 엑스터시, 네. 히로뽕을 우리나라 법률에서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몰핀은 또 마약으로 들어가 있고 복잡해서. 그러니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과 네. 그냥 마약과 막 섞여 있다는 뜻이네. 그 회색지대가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도 어려워하거든요. 차라리 첫 번째 아예 불법적인 약물, 히로뽕, 필로폰 같은 말이고요. 네. 그거는 약으로도 못 씁니다. 약으로 아예 안 씁니다. 네. 히로뽕은 확실히 마약이다. 그 무조건 불법인 거죠. 그냥 예. 불법으로 생각하시면 편하고. 그 다음이 뭐 LSD, 엑스터시, 환각제류인데 그것도 그냥 불법으로 예. 아예 의사가 처방 못하고 네. 예. 치료용으로도 한국에서는 일단 안 쓰이고 있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치료용 약물인데 오남용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약물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죠. 아, 약으로도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죠. 이거는 약이 아니고 마약으로만 처음부터 쓰는 애들로 불법으로 나눠진다. 사면은, 그러니까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미 마약성 진통제로 쓸 수 있거든요. 치료용 약물로. 네. 근데 그걸 이제 오남용하면
안 되니까 마약류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 안정제, 나비약, 다이어트 약인 나비약도 약물이거든요. 예. 치료용 약물인데 오남용하면 결국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약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약에는 크게 치료용 약물, 그다음에 아예 불법 약물 이렇게 구별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선생님 그러면 히로뽕과 그냥 약으로 쓰는 진통제류 그게 이제 많이 쓰면 마약처럼 되는 건데 그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게 성분이 다릅니까? 아예? 완전히 다르죠. 완전 달라요? 예,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법으로는 치료용이냐 뭐 불법이냐로 나눌 수 있고 네. 효과로는 업계열 사람을 흥분시키고 그다음에 잠이 안 오게 만들고 식욕을 떨어뜨리면서 그런 무한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느낌의 업계열 약이 있고요. 또 예. 아예 이제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신경 안정제처럼 사람을 좀 가라앉히는 약. 다운 계열이 있거든요. 다운 계열은 왜 합니까? 그거 보통 저희가 그렇죠. 생각하기에 마약은 뭔가 그 너무 좋은 기분을 잊을 네. 수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잘하시네. 근데 뭐는 막 다운해. 왜 그걸 왜 할까요? 업 계열은 저는 로켓 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완전 신나요. 뭐 헛게 보이고. 뭐. 그렇죠. 막 다 하늘 나는 것 같고 내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예. 다운 계열은 기본적으로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경 안정제인데 그러면 왜 이거를 뭐 기분 좋아서 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중력을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통증, 걱정, 불안 등을 다 끊어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늘이 몸이 너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서 하늘을 붕 뜨는 느낌, 구름 위를 걷는 느낌의 또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 계열이 중독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요. 그러면 마약 중독자들도 성향에 따라서 이게 막 업되는 마약 계열을 좋아하는 유가 있고 그렇죠. 뭔가 평화로운 유를 좋아하는 유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다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환각 계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귀로 들리잖아요. 사람은. 예. 몸으로 흡수해요. 소리가 몸으로 흡수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건 어떤 경지인가요? 착각하는 겁니까? 그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네. 소리가 아니라 색으로 보여요. 글자가 막 이렇게 떠다니거나 말이 막 예, 파도처럼 물결치거든요. 환상적 약간 영감을 얻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게 스타일이 달라요. 그럼 예술가들은 뭐 하겠어요? 예술가들 뭐 희한하게 보이는 거. 그렇죠. 음악가들은 다 환각 계열. 뭐 대마도 약간 환각 계열이라 볼 수 있거든요. 다운 계열인 동시에. 그래서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LSD, 엑스터시 같은 예술가들이 많이 하고 업 계열 흥분하는 약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많이 할 것 같아요? 노동자들, 밤새 일하는 사람들, 뭐 월스트리트 저널, 월스트리트 이런 데서 일하는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 뭐 파티할 때 기분 좋게. 그 다음에 박람회 파티 하려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군인들. 실제로 히로뽕, 메삼페타민류는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잠이 안 오고 흥분되니까 밥맛도 없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다운 계열 약들은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진통제, 마취제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네. 그러면 이제 클럽에서 놀고 싶다 하면 음악이 들리잖아요. 예. 환각제를 쓰는 거죠. 완전 음악이 좋죠. 막 이렇게 막 그렇죠, 떠다니는 그렇죠. 겁니까 눈으로? 예. 그리고 피곤하죠? 그럼 업 계열 약물을 좀 먹고. 너무 피곤해. 계속 흥분된 상태면. 그럼 뭐예요? 다운 계열 쓰고. 그러다가 그때부터는 우리 술 먹으면 막 섞어 마시잖아요. 폭탄주처럼. 섞어 마시는 겁니까? 업 계열과 다운 계열도 섞어보고 업 계열과 환각 계열도 섞고 그냥 자기 알아서 다 조합, 자기만의 조합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그 검출을 딱 해보면 7개씩 나오잖아요. 업 계열도 있고 다운 계열도 있고 환각 계열까지. 마약도 폭탄으로 해서 먹는군요. 바로 폭탄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마약 중독된 사람들은? 한 가지로 시작하는데 우리 술 먹다가 처음에 가벼운 걸로 맥주로 우리 중고등학교 때 한 잔 해보잖아요. 예. 그리고 맥주만 영원히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죠. 소주 한번 마셔보고. 야 이게 있어 좋은 거 있대 그러면 뭐 마셔요? 위스키도 안 마셔보고 신기한 술 오면 다 마셔보잖아요. 근데 술이라는 게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안 맞는 게 있는데 마약은 다 더 강력한 걸로 계속 갈 수밖에 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관문이론이라고 의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끼리는 엘리트 코스. 우리나라 뭐 좀 더 좋고 강력한 그렇죠. 걸로 간다. 처음에는 본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본드. 대마. 옛날에 그 대마. 네, 예. 그다음 대마, 그다음 우리나라는 거의 히로뽕.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 왜 많이 피니까 담배만큼 피니까. 예. 그다음에는 LSD, 엑스터시, 환각제, 코카인. 그다음 마지막은 가장 강력한 펜타닐. 훨씬 더 세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환각제도 썼다가 다운 계열도 썼다가 업 계열도 썼다가 이게 다 한 계열로만 가는 게 아니고 거의 다 없습니다. 섞는 거군요. 예,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성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성분을 쓰면 뭐 양귀비에서 나온 유다. 그렇죠. 그러면 양귀비율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귀비 같은 경우는 양귀비를 추출해서 아편을 만들고 그 아편을 농축하면 몰핀이 나오고 몰핀을 또 농축하면 헤로인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농도를 올리는 거죠. 그게 다 아편에서 나온 마약들이에요. 그렇죠. 걔는 아편은 뭡니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거? 다운 계열, 진통제. 걔는 진통 계열. 마약성 진통제 대표적인 거.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대마 같은 경우는 환각과 다운 계열이긴 한데 예. 그거를 대마는 대개는 그 성분이 THC라는 성분이 환각을 일으키는데 1%거든요. 예. 약하잖아요. 해시씨 10%로 올려요. 왜냐면 해시씨 그걸 오일. 의도적으로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계속 뽑아내는 거죠. 우리가 증류해서 술 증류해서 알코올 도수 높이듯이 약도 다 되고 아니면 아예 공장에서 예. 합성 마약 처음부터 자연에서 만든 게 아니라 공장에서 원료 가지고 만드는 거는 히로뽕. 히로뽕은 합성이고 합성약이고 예. 공장에서 그냥 뭐 가루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대마나 그런 거는 자연산이고 그렇죠. 히로뽕은 화학식 소주고. 표현 좋습니다. 그렇지, 증류 소주고. 네. 야, 그는 근본이 있는 거, 근본 없는 애들. 그렇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17, 8세기 전까지는 대량 생산이 안 됐고 예. 집에서 우리가 아편 같은 경우는 진통제니까 가정 상비약으로 집에서 우리 텃밭에서 상추 기르듯이 집에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갑자기 제약회사가 등장하고 대규모로 몰핀을 만들고 대규모로 헤로인을 만들고 그러면서 19세기부터 마약 문제가 정말 갑자기 확 심각해진 거죠. 그리고 20세기가 되면서 과학기술은 발전하잖아요. 예. 더 많은 약들이 새로운 신종 마약들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죠. 아예 못 따라올 정도. 그럼 처음에는 그 약들을 딱 하면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효과가 너무 좋아. 근데 하다 보면 부작용은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그럼 부작용이 나타나면 규제는 언제 나타나요? 맨 마지막에 따라와요. 약이 그냥 처음엔 약으로 다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인지 처음에 나오면 약인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정부는 아예 모르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진다, 아프다, 뭐 중독자가 속출한다. 그러면 그때서야 국가에서 규제가 나중에 들어가거든요. 네. 커진 다음에. 그렇죠. 그런 시스템인 거죠. 아니 그러면 합성으로도 지금 만들 수 있으면 공장에서 다 합성으로 가겠습니다. 요즘은 마약은. 결론적으로는 그 양귀비 언제 키워가지고 그거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약의 대세는 뭐다? 펜타닐. 펜타닐도 공장에서 가루 가지고. 왜? 헤로인보다 몰핀보다 50배, 100배 세거든. 그러면 언제 잎을 키워서 언제 꽃을 따서 언제 말려서 운반하고 너무 불편하죠. 그냥 재료 갖고 와서 몇 가지 화학적 고정 한 두세 가정 좀 더 이상 거친 다음에 약 팔면 혁신이죠. 예. 유통 생산의 모든 혁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펜타닐로. 그렇죠. 더 센 약이니까. 그래서 요즘 미국이 난리구나. 미국이 난리. 펜타닐은 만들기도 쉬운가 봐요. 엄청 쉽습니다. 보통 짧으면 두세 단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사람들이 펜타닐하면 의사들이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니고요. 원래 펜타닐이라는 약은 있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 펜타닐입니까? 이름이? 57년대에 아마 얀센 제약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나와 있었는데 예. 우연히 알게 된 거죠. 누가? 마약상들이. 그 기존의 마약상들이 헤로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아편 양귀비 키워서 꽃에서 즙내서 모아서 너무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펜타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원료 가루 사서 자기들 공장 안 커요. 교실 크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예. 얼마나 좋아요. 농도는 50배, 100배란 말이에요. 똑같은 1kg로 아예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더 싸. 효과는 더 좋아. 그러면서 갑자기 펜타닐이 대세가 돼 버린 거죠.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펜타닐의 변종 펜타닐. 왜 조금씩 구조만 바꾸면 되거든요. 펜타닐도 그 업 계열입니까? 다운 계열. 그것도 다운 계열입니까? 다운 계열입니다. 그것도 양귀비를 대체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야, 마약도 종류가 있구나. 되게. 엄청 많죠. 지금도 국가에서 지금 정한 게 400가지, 우리나라만 해도 400가지 정도 되거든요. 400가지요? 예, 그래서 이게 오늘 못 따라갑니다, 저희가. 어떤 신종 마약이 나오면 예. 새로운 검출 방법이 도입돼야 되는데 검출 방법이 항상 느린 거죠. 아예 못 따라가니까. 꼭 새로운 물질이니까. 앞으로 경향은 더 마약 종류는 훨씬 다양해지고 네. 앞으로 경향은 확실히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운 계열 아편을 대체하는 거는 펜타닐유로 합성 마약이 나왔어요. 그럼 막 기분 좋아지는 건 이미 히로뽕으로 나온 거고. 그렇죠. 코카인도 있는데 히로뽕은 일단 한국에서는 히로뽕. 이 제일 업되는 거. 그것도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렇죠.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좀 싸겠습니다. 그러면 화학적으로 만들면 방금 말씀하신 펜타닐은 미국에서 굉장히 싸게 팔린다면서요. 그 중국에서 대량으로 공장을 그렇죠. 만들어서 멕시코로 보내서 멕시코에서 밀 수출을 한다고 들어서 예. 되게 싸다고 들었는데. 헤로인이 대개는 한 3에서 5만 원 1회 분량이면 펜타닐은 똑같은 알약 하나가 3,000에서 5,000원. 10분의 1인 거죠. 근데 똑같은 1kg를 가져오면 농도가 50배, 100배니까 예. 10분의 1로 가격이 낮아져도 매출액은 최소 뭐 5배, 10배 이렇게 나니까 헤로인에서 다 뭐로 넘어간다? 펜타닐로 다 마약상들이 그것만 파는 거죠. 작아도 그렇죠. 미량만 들어가도 돼요? 농도가 세니까. 아. 저는 더 쉽게 말하면 기존의 약들이 그러니까 기존의 헤로인이나 이런 약들이 사골 육수라고 하면 저는 그걸 인공조미료라고 얘기하거든요. 펜타닐은 인공으로 만든 거니까. 예? 그리고 사골 끓여내려면 뭐 소를 고아서 시간 많이 걸리고 양도 엄청 해야 되는데 펜타닐은 조미료 싹 뿌리면 되거든요. 미원이네 미원.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다? 으이쿠 하면 약이 한번 쏟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죽어요? 죽는 거죠. 과다 흡입으로. 예. 그리고 펜타닐 같은 경우는 불법이잖아요. 예. 농도도 세. 그러면 이제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약의 성분이 우리가 과자를 사도 칼로리 얼마, 성분 얼마, 함유량이 있는데 네. 마약은 그게 없죠. 아. 그러면 어떨 때 샀을 때는 1인데 어떨 때 샀을 때는 10인 거예요. 예. 그러면 치사량이잖아요. 예. 먹고 죽는다. 그래서 갑자기 펜타닐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거는 예. 펜타닐의 그런 농도가 사람들이 마약하다 죽는다고 생각하는 게 뭐 불순물에서 하는데 아니고요. 농도인 거죠. 아니, 그 선생님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약은 다 비쌀 거 아닙니까? 네. 펜타닐은 아주 미량만 들어가도 엄청 독하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요만한 가루도 되게 비싼 건데 그 마약상들이 많이 늘 리가 있습니까? 최소한 조금 넣어서 그냥 많이 팔아야지. 그게 밀가루 같은 거, 그러니까 탄산수, 그러니까 다른 걸 넣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마약은요 영원한 단골이란 말이에요. 단골 속이면 다시는 안 사요. 네. 그리고 이제는 좀 바뀌어가지고 내가 마약상을 옛날에는 가서 샀는데 이제는 다 리뷰가 달려요. 그 사람 마약상. 리뷰가 달린다고? 리뷰가 달리죠. 그 네. 얘기는 다음에 할 건데 그러면 이게 한 번은 팔 수 있어요. 가짜 약을 급소량 효과 없는 거를 뭐 0짜리를 팔겠죠. 그걸 똥술이라 그래. 가짜 약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가 사겠어요. 마약상들에게서 진짜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영원한 단골인데 단골한테 우리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사는 사람은 계속 살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위험하고요. 예. 그런 거 그래서 펜타닐이 농도가 너무 세서 위험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료를 조금 보면서 할까요? 예. 그래서 이거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야, 진짜. 요게 이제 딱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업계열 약물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치킬 박사와 하이드를 쓴 사람이 요 왼쪽에 있는 마우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하면 노란색이 나오실 겁니다. 예, 어디 갔지? 요 스티브 루이브스라는 작가인데 예. 치킬 박사 하이드를 6일 만에 썼어요. 책을 마약하고 마약한 상태에서 코카인을 하고 왜 업이 되니까 잠을 안 자는 거야. 밥도 안 먹어도 돼. 예. 아이고.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6일 만에 썼어요. 이 책을. 일반적으로 그래요? 책 쓰면 한 100일씩 걸리잖아요. 네. 약의 힘으로 쓴 거죠. 치킬 박사와 하이드가요? 네, 그렇게 나온 거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좀 아시는 분들 알 건데 예? 존 존스 최고의 UFC 선수. 예? 이런 사람들은 계속 각성 흥분된 상태잖아요. 예. 그럼 경기를 안 해. 처지잖아요. 네. 업되기 위해서 또는 무섭단 말이에요. 왜 상대편이 우리는 항상 강한 척을 하지만 네.
저 사람한테 싸우다가 내가 부상을 당하고 질 수 그렇죠. 있다 하죠. 그렇죠. 겁나잖아요. 예. 코카인 딱 하면 내가 구속이 되는 최강이야. 거야? 내가 왕이야.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기전이죠. 유명한 우리 신의 손 마라도나도 코카인을 실제로 했었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셜록 홈즈. 그 셜록 홈즈가 추리할 일이 없으면 너무 심심한 거 인생이 무료해. 7% 수용해. 저 코카인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업 계열 약물들은 대개는 요런 코카인이나 히로뽕 계열이 어떤 사람이 하는지가 요걸로 설명이 되는 거죠. 셜록 홈즈 소설에서 걸로 나온다. 그 쓴 사람이 누구예요? 왓슨이라는 실제 의사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뭐였다? 코카인이 마약 제재가 없었거든요. 마약 제재가 20세기부터 됐었거든요. 그냥 담배 피우듯이 기호식품으로 자양강장제 우리 박땡스 같은 거 그냥 뭐 레드 그처럼 세상에. 먹었던 거죠. 이게 다 19세기 뭐 있었던 일이고. 예.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제 다음 약은 히로뽕, 필로폰. 그럼 요런 경우는 엄청 하는 거죠, 다 같이. 네. 그럼 요것만 있으면 몇 날 며칠이고 이런 파티. 잠안 자고 흥분된 상태 계속 유지돼. 뭐 2박 3일 약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요게 엮이면은 엄청 흥분한 상태잖아요. 네. 그런 뭐 파티 같은 경우. 세상에.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는 다 이제 예. 코카인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죠. 왜? 네. 콜롬비아에서 우리나라에 팔겠어요. 미국에 팔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 필로폰이 동남아에서 나오는 필로폰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는 거고. 네. 이게 업 계열 약물 대표적인 게 두 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운 계열 약물. 원래는 여기 보시면 남북 전쟁 당시에 이 당시에는 치료제 뭐 항생제도 없고 19세기니까 일단 아프다. 그럼 뭘 무조건 줘요? 진통제를 줘야 되니까. 네. 요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뭐 그냥 프로포폴 같은 경우도 수면 약간 진정 그다음에 네. 효과 있으니까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하다가 이제 문제됐었고 예. 올해 2010년도 초반에 아하. 그리고 앞에 나는 우리 Once Upon a Time in America에서 예. 이 행복한 모습 모든 그런 과거의 고뇌 잊고 행복해하고 막 마냥 웃는 모습이 이런 아이고야. 다운 계열. 아이고야. 그다음에 이제 환각 계열은 좀 더 다른 건데요. 유명한 누군지 아시겠죠? 예. 갑자기 존 비틀즈의 존 레논 어. 대표적인 환각제. 아. 그리고 요 사람이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단 증상이 와가지고 콜드 터키라는 곡을 썼거든요. 칠면조. 금단 땀 흘리는 거 쓰고. 그다음에 에릭 클립턴, 그다음에 지미 핸드릭스. 요 사람 잡스 아닌가요? 잡스죠. LSD에서 가장 영감을 많이 얻었다. 심오한 경험이었다라고 자서전에 나와요. 1970년대. 영감을 얻기 위해서 주로 예술가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이 했던 게 이제 환각제 계열. 이 세 가지로 하면 이제 대충 마약은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물론 이제 불법인지 아닌지는 쉽고. 근데 선생님, 예. 이게 예를 들면 막 이렇게 그런 흥분 상태나 뭐 이런 걸 경험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마약이 위험한 게 중독이 되는 거라면서요. 네네. 중독은 왜 되는 겁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제 눈에 안 보여서 계속 중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여기는 어차피 경제 관련 채널이니까 저는 그냥 돈으로 말씀드릴게요. 도파민이 이렇게 하는데 말은 어렵고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는 돈을 저축 다들 하시잖아요. 예. 저축해서 미래를 위해 저축했다가 뭐 매일 조금씩 벌고 또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마약을 하면 그 도파민이 홍수라 그래요. 갑자기 뻥 터져요. 도파민이 나오면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동도 호르몬 관련돼 있잖아요. 있고. 예.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말하면 오늘 하루 아침에 내가 벌었던 돈을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플렉스 하는군요. 플렉스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을 하루 만에 플렉스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완전 기분 좋아. 네. 오늘은 내 최고야. 그죠? 그럼 다음 날이 됐어. 예.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다음 날 보세요. 인생이 그럼 이제 우리 한 달에 뭐 하루에 얼마 쓰요? 한 뭐 2만 원 쓰죠. 예. 재미있어요? 재미없죠. 재미없죠. 예.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 어. 그럼 또 하고 싶죠. 예. 그럼 또 하죠. 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양을 마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마약을 하면 그 도파민 분비가 덜 됩니까? 할수록 할수록 엄청 나오죠. 그런데 예. 하마할수록 처음에는 왕창 썼다가 두 번째는 돈이 줄었죠. 네. 그러면 똑같은 약을 쓰면 조금 적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전보다. 몸이 적응해서 그 도파민이 저장된 도파민이 없죠. 우리가 돈을 한 번에 다 썼다니까요. 저장된. 도파민이라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게 시간도 몸에서 걸리고. 생성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한다고 개념. 근데 다 썼어요. 그럼 별로 없어요. 예? 그럼 두 번째 딱 하면 기다려야지. 못 기다리죠. 너무 짜릿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약의 용량이 늘어나요. 예. 그게 뭐예요? 내성. 내성. 근데 이제는 돈이 없어. 계속 긁어먹어봤자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생활하는데 돈이 들죠. 10,000원, 20,000원이라. 네. 돈이 완전 빈털터리가 됐어. 네. 그러면 생활이 안 되죠. 예. 백만장자에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됐어. 예. 삶이 어때요? 고통스럽다. 네. 그렇죠. 그러면 금단 증상인 거예요. 미쳐버려요. 어. 도파민이 생활에 필요한 도파민이 한 푼도 없어. 그때부터 막 식은땀 흘리고 땀 흘리는데 예. 이미 다 도파민이 거의 다 없어졌기 때문에 네.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대 용량을 써야 되는데 이제는 예전과 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라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약 중독자들이 첫 봉이 마지막 봉이라 그래요. 첫 봉만큼 강렬한 느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 이후에는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계속 약을 쓰고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 안 나오고. 아니 근데 선생님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담배를 피우다가 지금 금연을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니코틴이라는 거는 담배를 필 때 니코틴이 뇌에 들어가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뇌가 자꾸 니코틴을 찾는 증상 때문에 내가 담배를 피우는 거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끊는 과정이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 니코틴의 중독이 약해지면 이제 좀 괜찮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약도 그 뇌에 뭔가 각인이 생겨서 나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마약을 우연이든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떻게 하여튼 했는데 그게 뇌에 각인이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뇌가 나를 시켜서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억을 못 이겨서 움직이는 걸까요? 그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예. 도파민의 특징이 중독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예. 계속 되풀이되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마약을 할 때 음. 특정한 행동을 뭐 혼자서 마약을 했다. 네. 그래서 마약을 해서 도파민이 쫙 나오면 도파민 이꼬르 혼자 있을 때라는 그 공식이 성립돼서 다음번에도 혼자 있을 때 그 행동을 계속 되풀이하게 만드는 게 도파민이거든요. 도파민이 예, 행동을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그때 도파민이 나오게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또 중독 이론이 도파민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또 전문 용어인데 그쪽 그 중독자들 사이에서 필이 꽂힌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그런 필로폰을 할 때 예. 그런 무슨 파티하거나 무슨 관계를 맺으면 예.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마약할 때 관계를 맺어요. 아. 그 이론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한 번 공식이 성립되면 예.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인 거네요. 결국 정신적 물리적인 그 감옥이라기보다는 예. 정신적인 감옥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는데 의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야 왜 그걸 왜 못 끊어?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참으면 되지. 왜 의지로 못 끊지라고 네. 하는데 예. 이미 그 도파민 수용 그리고 이제 도파민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쓰면 이제 몸에 들어오면 이걸 받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도파민이 한 번에 너무 많이 흐르니까 이 도파민 수용체가 부서져 버려요. 그럼 다음에 도파민이 나와도 잘 못 잡아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그래서 수용체가 손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못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악화되고 그럼 이게 자라고 도파민이 생성되고 쌓이고 저축되고 도파민이 자라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오래 걸려요? 1년에서 1년 6개월. 도파민을 다 한 번 다 쓰면 그렇죠. 1년 동안 그걸 다시 만들어야 돼요, 몸에서. 그 회복되는 데까지 수용체도 회복돼야 되니까 받아들이는 거. 근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의지로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 질환과 이런 약물 중독의 단점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계속 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부러졌어. 그러면 치료받고 재활 치료하고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야 너 의지로 걸어. 이러면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데 예. 이 정신 그런 질환이나 이런 계열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야 너 의지로 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재활 치료가 오히려 더 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재활 치료거든요. 왜 눈에 안 보이는 이미 도파민 수용체랑 되뇌 구조가 바뀐 상태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마약 중독을 그 인지했어요. 난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 치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럼 뭘로 치료를 합니까? 두 가지 기전인데요. 예. 일단은 그런 금단 증상, 심각한 초조, 불안, 막 환각을 느끼면 증상을 조절하는 약들을 일단 먼저 씁니다. 뭐 항불안제부터 해서
가장 약한 마약 메타돈 같은 경우는 그런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한테 쓰는데 예. 더 약한 마약이죠. 그래서 의존성을 좀 줄이면서 살짝 마약을 넣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중독된 사람은. 그러면서 약을 줄이면 되니까. 그래서 적응시키는 거 과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요게 마약의 이게 펜타닐이다. 그럼 우리 몸에 수용체에 들어와서 작용을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 수용체에 다른 약을 넣어주면 이 다른 약이 들어가서 마약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 약을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약이 들어와도 우리 수용체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그럼 마약의 느낌이 없어요. 안 나는 거죠. 지금 금연약 중에 챔픽스가 그런 계열 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니코틴 패치도 있는데, 그죠? 니코틴을 대신 넣어주는 건데 니코틴 패치 말고 챔픽스라는 거는 그 원래 니코틴이 들어가는 자리에 걔가 대신 들어가서 니코틴이 들어가도 담배 맛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이에요. 아니면 니코틴이 들어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니코틴 둘 다 효과가 있죠. 둘 다 효과가 있는 왜 거예요? 수용체 결합하니까 예. 수용체는 느끼는데 또 실제 니코틴은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와도 효과가 없는 거죠. 담배의 맛이 안 나거든요. 같은 기전으로 해서 두 가지로 대개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에서 한 3주 대개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아편,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은 치료가 있는데 예. 이 업계열 약물, 코카인이나 특히 히로폰 같은 경우는 그런 이 수용체를 봉쇄하는 약물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히로폰 치료가 제일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니코틴은 되게 심플하잖아요. 니코틴 저도 니코틴 패치 맞아봤는데 니코틴 패치 맞으면 담배를 피는 거 대신 니코틴을 몸에 주입해 주니까 조금 이렇게 참을만해. 그냥 약간 견딜만해. 그리고서 그 주입되는 니코틴을 조금씩 줄이면서 이제 적응해가는 식으로 그렇죠. 끊는 거잖아요. 네. 매우 단순한 방식인데 그런 마약도 마약 패치를 만약에 붙인다고 해봐요. 치료용으로. 그래서 나는 원래 그랬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어하면 조금씩 붙여서 마약을 살짝 줘서 이렇게 줄여가는 이런 방식입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같은 계열에 써서 메타돈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중독이 훨씬 더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니코틴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테이퍼링 한다 그러는데 의학적으로는 용량을 천천히 줄여나가는 그렇게 치료를 하는데 안타깝지만 그런 향정치성 그러니까 히로폰 같은 경우는 그런 약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불안하면 그런 증상을 증상만 조절하는 거죠. 막 식은땀 흘리고 완전 부조하면 그런 정신과 약을 써서 증상을 조절하면서 끊게 만드는 거라서 그래서 치료 중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는 그나마 좀 쉽고 그런 히로폰 계열은 왜 그렇습니까? 왜 히로폰 계열은 더 위험한 거네요? 그러면 더 중독성이 강하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기가 더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약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테이퍼링 할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같은 계열 약을 안 써요. 나온 것도 없고 효과도 입증을 안 했고 그런 약이 나오려면 보통 10년, 20년 걸리는데 우리나라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그런 연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신약 개발 사실 그리고 그런 히로폰 중독자들에 대한 뭐 국가적 치료적 차원에서 약 하나 개발하는데 조 단위가 드는데 그걸 제약회사가 하겠어요. 그럼 국가가 해주겠어요? 조 단위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개발된 약이었군요. 그렇죠. 아무도 개발 자체를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지금은 미국에서 지금 펜타닐 치료제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예. 심각하고 돈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또 히로폰 잘 안 하거든. 그래서 중요하면은 물론 하죠.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약 사범 이렇게 그 중독자 중에서 어떤 계열이 많아요? 그 퍼센테이지로 하면? 히로폰 그 필로폰 계열이 제일 많고요. 네. 주사 맞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약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여하는 방식은 알약도 있고 코로 하는 것도 있고 주사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주사로 하는 거는 알약이 효과가 1이면 주사는 3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약으로 해도 결국에는 주사로 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서 그렇고 대부분은 이제 필로폰 사범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대마 합법화 시작했잖아요. 네. 갑자기 대마가 사범자 수가 지금 엄청 또 늘었어요. 합법화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오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또 들고 와서 대마 사범도 작년 기준 18,000명 마약 사범료 18,000명 중에서 한 3,000명대로 확 올라왔고 원래 1,200명대에서 갑자기 올라왔고 대부분은 이제 50% 이상은 거의 필로폰이나 히로폰. 그렇게 많은 중독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치료 방법이 우리 현재로서는 잘 없는 거네요. 치기가 그러니까 효과적인 다른 거만큼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래서
치료를 어렵죠. 사실상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면 어디 마약 중독된 사람 보면 영화에서 본 얘기는 막 이렇게 묶어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넌 나오지 마. 그럼 막 안에서 괴로워하고 사실상 그거와 다름없네요. 그냥 너는 괴로워도 버텨. 그 괴로운 거를 정신과적 약물로 치료를 해주는 거죠. 괴로움만 좀 그렇죠. 없애주는 거고. 그리고 빨리 그다음 수액을 투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농도를 빨리 낮춰버리는 거죠. 낮춰버리면서 불안 증상을 다뤄주는 거. 그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괜찮아집니까? 안 그런 모양이죠? 그게 네. 보세요. 자, 1에서 더 되는 3주 입원 치료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보통은 1년까지를 봐요. 음. 그럼 이제 내가 집에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네. 그럼 마약을 내가 한 사람이면 대개는 그 정도 수준에 오르면 단계죠. 단계에 가면은 네. 돈도 없고 가족 관계 다 대부분 끊기거든요. 그걸 끊겼어. 그다음에 직업도 없고 힘들잖아요. 네. 예. 또예요? 힘들면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담배를 끊은 사람들이 가장 다시 담배를 많이 피는 이유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 그렇습니다. 그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네. 조금만 연관된 상황. 내가 예전에 뭐 아 그렇지. 친구 같이 술 먹었던 친구 어울리면 술 먹고 담배 피고 힘들어서 술 조금 먹고 하면 또 약해지면 또 이게 악순환이 정말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재활 치료까지 1년도 보거든요. 근데 재활 치료 어디서 누가랑 할 거예요? 재활 시설 국내 재활 시설 24시간 360 하는 데가 예. 국가에서 하는 데가 없거든요. 없어요? 밤에 없어요. 전화할 데가 없어요. 입원은 뭐 병원은 그렇고 그럼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약에서 중독됐다가 이제 재활하고 회복되신 분들이 예.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국가 지원이 없고 뭐 정규 시설도 아니다 보니까 돈이 없죠. 3주 치료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3주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고 물론 주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는데 예. 그러면 입원시켜놓고 그런 생활 치료를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특별히 할 게 없고 예. 의사 입장에서는 없고 밤에 같이 뭐 놀아주고 뭐 어울림 활동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더 좋은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병원에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건 그때 이후는 진짜 의지력의 문제 아니에요? 그게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오늘 핵심이 의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예. 밖에서 봤을 때는 예. 사실 담배나 술도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만 해도 야 그걸 못 끊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담배 통계가요. 담배 다 끊을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예. 보시는 분들. 네. 의지로 100명 중에 4명이 끊어요. 담배도요? 담배조차? 담배도. 야, 그 약을 먹으면 4명에 들어간 거야. 3개월치를 쓰거든요. 네. 그 챔픽스라는 약을 쓰면 네. 4명 중에 1명이 끊어요. 예. 그게 1년 통계거든요. 10년 통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와. 그러면 그 약을 먹고도 겨우 4명 중에 1명. 그리고 예. 암에 걸린 사람이나 심근경색에 걸려서 진짜 죽을 똥 살똥한 사람이 약을 먹으면 예. 절반이 끊어요. 담배가 그런데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하고 세고 그렇지. 가난한 데다가 몸 상한 데다가 모든 게 다 붕괴된 사람이 잃을 게 예. 없잖아요, 사실.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의지로요. 그게 안 되죠. 이게 대체 몸을 어떻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마약이? 자, 마약을 하면 중독은요. 네. 예. 정말 심각한 중독은 밥도 안 먹고요. 술도 안 먹어요.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알코올 중독은 되게 흔하거든요. 예. 술만 계속 먹어요. 하루 종일. 다른 건 안 먹고. 마약 계속 마약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밥을 안 먹죠. 네. 잠을 안 자죠. 그럼 살이 쏙 빠지겠네. 종류 상관없이 무조건 빠져요. 그리고 씻어요? 안 안 씻죠. 씻어? 그럼 이빨 어떻게 돼요? 무조건 썩어요. 그리고 업계열 약물은 흥분시키잖아요. 예. 심근경색 잘 와요. 다운 계열은 이게 다 억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취제고, 예. 호흡마비. 너무 그렇게 돼서 예. 그렇게 되거든요. 중독이 되면 거의 대부분 그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재밌는 게 50대가 넘으면 마약 중독자들이 그냥 사라져요. 예. 재활로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죽어서. 죽어서 아이고야. 그때까지 일상으로 못 돌아가면 죽는 거군요. 거의 1년에 거의 헤로인 중독 같은 건 1년에 4% 죽는다고 하는데 예. 그 통계가 없어요. 왜 추적관찰이 잘 안 되니까. 세상에. 그럼 하면 거의 20-30년 안에는 와. 몸이 결국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죽는 원인은 3가지인데요. 예. 첫 번째는 약 같은 게 아까 거의 다 주사로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약은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 맞으면 그냥 찌르고 말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혈관 주사라서 땡겨가지고
피가 잘 들어간지 피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밀어넣잖아요. 그럼 예. 요 주사기에는 내 피가 묻어 있죠. 예. 돌려 쓴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감염이죠. 뭐. 감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제로 그런 필로폰 같은 경우 마약 사범 여기 보시면 예. 요 에이즈에 지금 60명이 다 감염됐다고 나왔거든요. 아이고야. 주사기를 돌렸으니까. 주사기 돌려서. 그리고 C형 간염. 근데 야. 주사기를 돌려 썼어. 예. 그럼 내가 몸이 아프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네. 내가 아파. 네. 감기 걸렸어. 네. 병원 가겠어요? 내가 마약 중독자인데. 아. 그리고 영양실조 걸려 있는데 대부분 감염이 오면 폐렴으로 오고 몸이 안 좋아서 결국에 죽거든요. 첫 번째. 아. 질병으로 죽고. 네. 두 번째는 약물 과용인데 이 약물 과용을 왜 죽는지 다 죽으면 약물 과용이라고 뜨잖아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지금 아까 금단 증상으로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나 해왔는데 이게 각 설탕 크기의 설탕인데요. 이게 잘 진짜 보이는 이거 진짜 설탕이죠, 이거. 예, 이건 설탕입니다. 예. 3g이거든요. 예. 이 100회분이에요. 100회분. 히로뽕으로 히로뽕이든 헤로인이든. 요만한 분량만 있으면 예, 100회를 할 100회분.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100회분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예. 금단 증상으로 막 손 떤단 말이에요. 네. 어. 이거를 100회분 나눌 수 있겠어요? 아, 나 모르겠고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용량이 측량이 안 되잖아요. 많이 해서 죽는 거. 많이 해서 쇼크사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고 아까 펜타닐 같은 경우는 그 성분을 모르니까 네. 예. 나 똑같은 데서 똑같이 샀는데 우연히 우연히 그렇게 그냥 많이 10배의 들어가서- 농량을 맞은 거. 많이 들어가서 죽고. 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둘이 하다가 운 좋게 뭐 둘이 하면 신고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마약 중독자야. 어. 옆에 친구 마약 하는데 이상한 거를 나도 모르죠. 왜 이미 나 환각 상태로 가 있는데 예. 신고를 안 해요. 근데 내가 알았어. 네. 신고하겠어요. 내가 마약 중독자인데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다 혼자 그냥 죽어 있죠. 그렇게 죽고. 그리고 세상에. 마약성 진통제가 이제 다운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마취제고 진통제잖아요. 뭐 심근경색이 오든 내가 호흡 곤란이 오든 고통스럽지가 않죠. 아. 자기가 숨 못 쉬는데 고통이 고통스럽지 없어요. 않게 죽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하다가 진짜 둘이 하다가 죽고 하나 죽어도 모르는 게 마약인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끔찍한 건데 예. 통계가 안 잡혀요. 자살. 자살이요? 네. 자 보세요. 자살의 3대 원인이 대개는 몸이 아프거나 예. 마음이 아프거나 돈이 없어요. 네. 누구예요? 마약 중독자. 뭐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우연히 정말 정신을 차렸어. 삶이 너무 비참하고 돌아갈 데가 없어요.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마약 세상에. 한 번 더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으로 네. 마약 중독자들 10명 중에 4명이 자살 시도를 해요. 아이고야. 그러면 그게 무서운 게 네. 살아있는 사람이 대답한 게 그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아. 자살. 그리고 제가 요게 아니면 그냥 감옥 가는 거죠. 왜? 내가 돈이 없어요. 마약은 해야겠고 용량은 내성으로 늘었어요. 예. 돈 어떻게 벌 거예요? 못 벌죠. 미국 같으면 뭐 강도, 그다음 여자 같으면 매춘. 우리나라에서는 힘들잖아요. 예. 그럼 내가 마약을 많이 샀어요. 네. 예.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팔아요. 어. 그죠? 그거 하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마약 투약자보다는 공급을 막기 위해서 공급책은 훨씬 세게 중형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단순 마약 투약자에서 이제 마약 판매상이 되면 예. 그쪽 용어로는 이제 하선에서 상선이 된다 그러거든요. 네. 감옥에 갑니다. 네. 예. 그럼 감옥에 가면 마약 중독자를 딴 방에 넣을 수가 없어요. 왜? 마약 퍼뜨릴까 봐.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놔요. 마약 사범류끼리. 막 사람끼리. 그럼 이제 신나죠. 어.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범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특징이 자기가 예. 절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반성하면 좋은데 음. 다 마약 사범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 약이 좋더라. 요, 그렇지. 저 약이 좋더라. 어디서 구했더라 뭐. 더 싸게 살 수 있다. 서로 생활하면서 예. 더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을 뭐라 그래요? 큰 집 학교라 그러잖아요. 예. 마약 사범자들은 아예 사관학교라 그래요. 세상에.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처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중독되고 감옥 가고 네. 질병 걸려 죽거나 자살하거나 약물 과다 사용으로 죽어요. 이게 거의 코스거든요. 너무 무서워. 시간과의 싸움이죠. 못 빠져나오면 예. 이 사이클로 끝나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너무너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위험한데 그 처음에 이게 실제로 무슨 히로뽕이니 지금 말씀하신 펜타니 이렇게 음성적인 데서 이제 마약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병원에서 나는 이제 뭐 몰핀을 맞았거든. 이건 의료용으로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 저도 언젠가 뭐 이렇게 몰핀을 맞고 그 제장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뭐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는 중독이 안 걸렸을까요? 아, 그게 사람마다 일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펜타닐이나 아까 말한 우유주사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마음이 아프거나 그런 심적 고통을 겪는 사람이 훨씬 더 중독이 잘 됩니다. 사람마다 반응이 진짜 개별적이거든요. 같은 걸 맞아도 그렇죠. 같은 병원에서 똑같은 걸 맞아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물어봤어요. 내시경 끝나고 사람들하고 직원들 다 물어봤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개운했어요부터 너무 잘 잤어요. 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주로 불면증, 불안 장애가 있으면 약에 대한 특히 이제 치료용 약물에 대한 반응이 서로 조금 확 나타나요? 다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치료용 약물 자체가 중독성은 낮은데 그런 1, 2%가 나타나는 경향들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 그런 기본적인 상향들,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있으면 훨씬 더 높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생님 왜 병원에서 약을 줬는데 중독이 되고 왜 의사들은 계속 약을 주냐 얘기하는데요. 이번에 그 프렌즈의 챈들러 씨가 그 Friends, Lovers, The Big Terrible Things라는 그 자서전에서 썼거든요. 자기가 그 마약성 진통제를 하루에 55사들을 먹었대요. 스스로. 그럼 누구한테 처방받았냐? 의사한테 처방받았대. 그럼 사람들이 야 의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읽어보시면 꾀병을 부려요. 내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돌아요. 8군데에서 받은 거예요. 하루에 8군데에서 받은 다음에 임의로 복용을 해요. 자기가 마음대로. 왜냐하면 어떤 진짜 정신이 보통 정말 평범한 의사는 그 어떤 의사도 마약성 진통제를 55살을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은요. 뭐 자기가 먹다가 혈압이 조절 안 되네 2알, 3알 먹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 진통제랑 신경안정제랑 수면제는 자기가 먹다가 너무 아프면 2알도 먹고 3알도 먹고 그러다 먹다 보면 중독이 됐는데 의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내가 중독됐다. 내가 3알까지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이미 중독 타이밍은 치료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이미 중독 단계로 들어가 버렸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약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돌거나 안 되면 불법적으로 사거나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그렇게 해서 중독이 되고 병원에서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근데 한 병원만 가면 그런데 왜냐면 딱 오면 그 사람들 눈빛이 진짜 딱 보면 알거든요. 의사들이 보면 압니까? 초조하고 이상한 행동들 눈빛 충혈돼 있고 하는데 극소수의 의사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처방전을 위해서 하는 의사들 말고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신고해야죠. 신고. 어디다 신고해요? 경찰에. 마약. 자 1번 개인정보보호법 그거 돼요? 보호돼요? 어중간하단 말이에요. 다 법률적으로 알아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 나중에 불주르면 어떡할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그런 걱정을 왜 한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병원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환자분 지금 당신 의존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중독인 것 같은데 치료받으세요 하면 그런 사람들이 순순히 네 제가 중독이 된 것 같습니다. 치료받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화내요? 화를 내고 아니 왜 약을 안 주냐고. 이게 상상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상상이 안 되시는 건데 이미 그 사람은 치는 겁니까, 일종의? 깽판을 쳐요. 두 번째 그러면 의사로서 최선은 뭐다? 잘 돌려보낸다. 겨우겨우 돌려보내는 게 정말 할 수 있는 마지막인데 병원은 많고 의사도 많잖아요. 깽판을 쳐서 어디든 그냥 속칭 뚫린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럼 소문이 나면 계속 가거든요. 그것도 정보가 돌아요? 저 병원 가니까 그냥 약 처방 준다. 이미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를 하죠. 인터넷이니까 더 좋잖아요. 요즘에 보면 저희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뭐 전에 무슨 약 처방했다 이런 것들을 정보가 공유가 되던데 그런 건 안 되네. 그런 경우는 딱 하면은 이제 원래 있는데 그거 들어가서 검색하려면 환자 정보 동의 구하고 공인자 인증사하고 우리 솔직히 뭐 산문 진료잖아요. 요거 구조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그럼 그거를 그 환자 정보를 일일이 클릭해서 조회해서 주려면 이 3분이 넘거든요. 볼 수는 있으나 볼 수는 있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정말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방을 딱 했어. 뭐 수면제 졸피뎀 그 다이어트약 디에타밀 처방을 딱 하면 떠요.
B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럼 중복 처방 받았네요 하면 네. 기본은 거짓말 하고요. 네. 잃어버렸어요. 아.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면 한두 번은 줄 수 있는데 예. 같은 거짓말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좀 이상하다고 바로 하면 다른 사람 이름을 도용을 해와요. 뭐 형, 누나, 언니, 동생 뭐 이런 거. 저는 병원에서 심지어 세상에. 어떤 20, 30대 여자분이 예. 좀 약간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와. 예. 자기 동생이라는데 이 약을 달래. 어. 똑같은 약을 자기가 알죠, 눈빛만 봐도. 그러면 이제 이상한 약 이미 아파서 온 게 아니에요. A 약, B 약, C 약을 주세요 하고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서 딱 주고요. 아, 약을 특정해서? 네, 딱 정해서 줘요. 똑같이 주세요. 진료 보러 온 게 아니고 약 타러 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됩니다 하면 또 어디 가겠어요? 옆병원 가는 거예요? 뚫릴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인터넷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면 인터넷으로 하면 10배 비싸거든요. 불법이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통되는 약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도는데 뚫리는 병원이 있죠. 극소수에 뚫리는 병원이 그냥 거기는 거의 이제 공장처럼 처방을 해주는 거고. 그런 거를 사실은 단속을 하려면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그렇죠. 빨리 시스템에서 걸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네. 국가에서 이 병원에서 뭐 마약성 암 환자도 없는데 왜 마약성 진통제가 많이 나가느냐. 그건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에서 6개월, 1년 후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들이 다 3에서 6개월, 1년 후에 막 제가 처방한 약 언제 삭감 때리냐. 1년 지나서 삭감 이거 잘못 처방했다고 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거를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남자 연예인 잡힌 것도 그쪽 국가 관계자는 우리가 중복 처방 잡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 연예인이었다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이미 뭐 6개월 지나서 뭐 프로포폴을 상식적으로 6개월 동안 수십 번 맞으면 이상하죠. 맞아요. 한 달 안에 두 달 안에 그거를 줄여서 그걸 프로그램을 돌려서 계속 그렇게 경고를 주고 그런 회사나 병원이나 의사한테 계속 경고를 주면 의사가 그걸 계속 하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중복 처방이 계속 났던데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그 마약성 성분의 약을 과도하게 다른 병원에 비해서 과도하게 했다. 그럼 그 통계만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람이 보면 안 되죠. 기계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기계가 봐서 이 집 이상해. 그러면 뒤늦게라도 감사에 들어가서 문제가 발견하면 일벌백계 하면 의사들이 만약에 그거 하면 너 의사 면허증 박탈한다고 하면 어떤 의사가 그걸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우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의학적 치료적 목적의 약물이 오염되는 거 막을 수가 있죠. 예. 그럼 누가 해야 되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정부해야죠. 그렇죠. 아니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마약과의 전쟁을 할 때 뭐 잡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스템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아까 재활 치료 이런 건 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재활 치료를 낮에만 해요. 운영을 전화를 받고 낮에만 하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거 다 밤에 제일 힘들고 사람이 약해질 때가 밤이잖아요. 잘 모르는데 아시냐고 물어봤는데 아니 우리가 술을 다 밤에 먹잖아요. 똑같거든요. 약해지는데 혹시 그러면 이 워낙 뭐 불법적인 마약의 루트도 요즘은 뭐 많다고 하고 무슨 뭐 던지기 무슨 뭐 각종 인터넷으로 하는 수법들도 있다고 하는데 병원 내에서도 의료진들도 마약 중독이 많이 됩니까? 그게 이제 용어를 조금 확실해야 되는데 치료용 약물이냐 불법 약물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뭐 의사가 불법 약물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이랑 똑같아요. 불법적으로 하는데 근데 치료용 약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마약을 왜 하지 하잖아요. 마약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럼 의사는 어떤 거에 조금 빠지기 쉬울까요? 치료용 약물, 수면제, 그렇겠네. 마취제. 그래서 요거 자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었을 때 그 되기 전에 그 논문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36건을 분석했는데. 최다 종사자 36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프로포폴 이게 호흡마비니까. 환자 빼고 환자 워낙 많이 하니까 의사가 4명, 간호사가 9명, 직원이 2명. 실제로는 보시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얘기하죠. 마약이 옆에 있으면 확률상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하면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접근을 못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못 하는 거죠. 세상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접근성.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마약에 왜 있으면 할 것 같냐라고 잘 모르시는데 예. 마약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약하면요? 마약하는 사람들 이미지 한번 머릿속에. 저는 예전에 그 강렬하게 봤던 영화가 트레인스포팅이라고 혹시 아시죠? 90년대 그 나온 네. 막 변기에 머리 박고 예, 병기에 네. 머리 맞고 막. 약간 그다음 뭐 좀비 거리 예. 이래 다니잖아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데 우리가 마약을 할 것 같아요? 안 안 하죠. 하죠. 네. 제일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느냐? 네. 그런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사기꾼이요. 네. 우리 사기 칠 사람들이 되게 못생기고 이상해서 사기를 칠 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네. 되게는 멀쩡하고 말도 잘하고 오히려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늘 클럽에서 논단 말이에요. 예? 즐겁게 놀고 있어. 술이 좀 됐어요. 야, 너 한번 해볼래? 친구가. 권하거든. 나 좋은 거 있는데 권해요. 야, 너 요즘에 뭐 힘든 거 있어? 우울한데? 먹어볼래? 이렇게 약을 건네요. 그렇게 시작해요. 실제로 너무 무섭다. 화면 보시면은 처음 마약을 시작한 이유가 계속 사람들이 막 의사다 막 이러잖아요. 호기심. 이 중독인데 다른 사람의 권유, 즐기기 위해서 스트레스. 이 보시면은 주로 호기심 권유네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워서는 적군요 오히려. 그렇죠. 이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마약류 다 포함해서 네. 항정신성 약물 치료물 포함해서 마약을 어디서 처음 구했을까요? 하면 어디서 구했을 것 같아요? 친구. 80%가 친구 지인. 아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잘못된 게 마약이 우리는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예. 막상 친구가 술 먹고 그냥 우연히 건강보조식품이나 진통제를 건넬 때처럼 건네는데 그럼 바카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거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교육이 잘못됐어요. 우리 생각이 완전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친구가 하니까. 친구가 다 대마를 피고 있어. 그럼 다 같이 보고 있단 말이야. 야, 너 한번 펴볼래? 뭐 친구들 피니까 괜찮겠지. 나도 한번 펴볼까? 이렇게 시작하고. 아니 저는 거기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마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무슨 마약을 뭐 접했어요. 클럽 가서 놀다가 했어요. 한 번 하면 100%입니까? 그냥? 약마다 좀 다르죠. 그게 의존성도 뭐 1부터 뭐 10까지 나눌 수 있고 예. 어마어마하게 센 것도 있고. 그럼 이제 업 계열 약물 중에서 히로뽕, 코카인은 확실히 왜냐면 기분이 바로 너무 좋아지니까 세지고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뭐 구역질 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구역질 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은 엄청 좋아지고. 근데 그런 경우는 근데 얘기해요. 야, 펜타닐 야 3번만 해봐 무조건 중독돼.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술 먹을 때 처음에 술 먹을 때 다 쓰잖아요. 여러 번 먹다 보면 괜찮네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각제는 좀 다른데 이 환각제가 그래서 뭐가 좀 다르다? 중독성이 좀 없다라고 보는 게 굿 트립, 배드 트립. 어떤 사람은 딱 하고 너무 좋아서 굿 트립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배드 트립이라서 너무 좀 불쾌하다고 느껴서 그래서 오히려 환각이 좋은 환각이 보이느냐 무서운 환각이 보이느냐 그거는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환각제만 하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뭐다? 관문이론, 엘리트 코스처럼 한 번 했잖아요. 불법적인 거를. 한 번이 어렵지.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호기심에 2번. 아이고야. 한 번 하니까 3번. 그러면 결국에 죽거나 뭐 감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기회를 우리 다 그러잖아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이 어렵냐고. 똑같아요. 처음이 절반이다. 뭐 다 마약 더 심하죠. 왜? 강력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게 우리가 정말 쉽게 생각하고 왜? 상황이 다르잖아요. 좀비들이 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멀쩡한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이 너무 쉽게 권하고 그러다 보면 먹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줘야 돼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외신에서 본 건데 펜타닐이 미국에서 좀 난리라는데 요즘 그런 게 유행이라는 거예요. 술집에 가면 젊은 아이들이 술을 먹다가 혹시 누가 펜타닐을 섞을까봐 겁나서 리트머스 종이 같은 펜타닐 측정기를 측정해 보고 이거 안전한 술이네 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내가 여기 펜타닐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먹어도 중독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정신적인 내가 이걸 의도로 가지고 야 이 친구가
야 먹어봐. 해서 먹었는데 너무 좋았어.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하는 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뭘 술을 먹었어요. 근데 난 이건 뭐가 들었는지도 몰라. 난 그냥 맥주라고 생각해서 먹었어. 근데 오늘따라 빨리 취했네. 근데 그 다음날 펜타닐을 찾게 된다고요?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게 너무 좋은 거라고 느끼면 물어보는 거죠. 친구한테. 야, 너 어제 뭐 했어? 그러면 친구가 왜 약을 줬겠어요? 첫 번째는 뭐다? 마약은요. 그냥 친구라서 우연히 권하는 경우도 있고. 예. 두 번째는 뭐다? 이유가 있어요. 돈. 돈이요? 돈. 중독을 시키는 거죠. 일부러.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약상이라고요. 돈. 마약 중독을 시키면 죽을 때까지 단골이거든요. 세 번째 성범죄. 그래서 버닝썬 같은 경우 몰래뽕, 몰래 타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비싼 마약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선생님 근데 요즘에 마약이 뭐 더 많이 퍼졌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런 뭐 불법, 뭐 펜타닐, 그렇죠. 뭐 히로뽕 등등등이 왜 이렇게 더 많이 확산되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게 자극적인 거를 사실 많이 찾잖아요. 사실 동영상 언더스탠딩 뭐 1시간 넘게 하면 사람들 대부분 보는 거 동영상보다는 쇼츠 더 많이 보잖아요. 예. 더 짧고 강렬한 거. 일단은 중독사에 더 자극적인 걸 찾고요. 그럼 중독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뭐 술, 여자, 도박, 그다음 마약. 지금 사실은 이 마약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도박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10대, 20대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중독 사회로 왔고 중독의 끝판왕은 마약이라는 점.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하지만 접근성이거든요. 예. 예전에 제가 만약에 10년, 20년 전에 마약을 사려면 어디 가야겠어요? 어디 가야 될까요? 생각도 안 나. 불법 암 무슨 그렇죠. 막 이상한 사람들 만나러 뒷골목 가야 되는데 뭐. 무섭단 말이에요. 네. 누구도 무서워요. 내가 마약을 사러 가는 내가 소비자, 구매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 사람이 과연 갔는데 나를 때리고 돈만 뺏지 않을까? 그렇지. 그럼 마약상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약을 서로 무서워서 위험 순항이 붙어요. 예. 가격도 비싸고. 내가 들고 왔어. 그럼 했는데 이게 가짜 약일 수도 있고. 네. 맞죠?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농도가 높아서 죽을 수도 있죠. 그렇고. 이게 불편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다? SNS 연락합니다. 텔레그램. 왜 추적이 안 되죠? 추적 없이 하고 그러면 이제 거래 결제는 뭐로 해요? 가상화폐로 하고 물건 어떻게 와요? 던지기. 특정한 장소에 숨겨놓고 여기 보냈습니다. 찾아가세요. 지도랑 사진 보내면. 또는 퀵 배송으로 온단 말이에요. 하루 배송, 아니 6시간 배송. 접근성. 우리가 이게 세계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심해진 이유가 사실은 접근성이거든요. 대면에서 비대면. 더 우리가 인터넷 쇼핑되면서 물건을 많이 사요, 적게 사요. 네. 많이 사죠. 많이 사죠. 그 중에 해외 직구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약상들은 마약 어떻게 사와요? 해외 직구로? 예전에 막 우리 영화들 보면 그런 영화들 마약 거래한 영화들 보면 뭐예요? 한 손에 007 가방에 돈 넣어가고 한 손에 보스턴 백에 돈 넣거나 마약 넣어가지고 서로 물건 교환하죠. 그럼 이제 혹시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쟤들이 내 돈 안 주고 물건만 뺏어갈까봐 마약 안 주고 뺏어갈까봐 서로 여러 명 수두룩하게 몰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면 정보가 새요. 뭐 함정수사, 뭐 경찰이 우리 매번 보는 스파이 영화에 함정수사에서 하면 경찰은 엄청 잡기 쉽죠. 왜 돈도 잡고 사람도 잡고 마약도 잡아. 이제는 그것도 다 비대면. 너무 쉬워져. 더 안전해져. 비대면이니까 파는 놈을 잡아도 예를 들면 그렇죠. 던지기 하는 애를 잡았어요. 그럼 걔만 잡고 끝나는 거예요? 나 연락 그냥 돈만 가상화폐로 받고 연락은 텔레그램 받았는데 텔레그램 어떻게 추적할까? 해외 추적인데. 가상화폐 어떻게 추적해? 훨씬 더 안전해졌거든요. 그럼 안전해지면 웃긴 게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떨어질 거예요. 세상에. 위험 수당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 혁신의 변화가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것처럼 마약이 주문이 되니까 아이고야.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 계속 심각해질 거예요. 원래 마약 수사는 완전 함정 수사로 하는 건데 한 놈 내가 사는 사람인 척 접근해서 뭘 해가지고 그렇죠. 꼬리에 꼬리 물고 굴비 엮듯이 이제 한 놈 잡고 개 중책 잡고 그 뒤에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함정 수사하면 이제 던져놓고 보내니까.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나중에 CCTV 겨우 뒤져가지고 그 위치에 한 명 잡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심부름 배달 받았는데 연락은 텔레그램으로 했는데요. 그럼 텔레그램 까면 옛날처럼 전화나 휴대폰이나 이메일이나 통장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겨버려요. 수사도 어렵고. 마약 수사대들이 너무 힘들어하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처벌을 강하게 하자. 네. 근데 위험성은 낮아졌거든. 처벌 강하게 해서 물론 이제 엄청 처벌을 강하게 해서 줄여야겠죠 공급을. 네. 결국에는 줄일 수 있는 건 수요밖에 없다는 거죠. 왜 중국은 걸리면 거의 죽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사회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면 이 마약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자, 중국이 처벌하고 네. 지금 태국도 옛날에 뭐 마약하면 사형 얘기하고 싱가포르 사형. 예. 중국에 마약 사업자 없어요? 많죠. 많아. 우리나라에서 그래요? 마약 사범률 보면 우리나라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아니면 다 중국이고. 그게 처벌이라는 게 10년, 15년 넘어간다. 뭐 마약은 이미 우리나라는 좀 어느 정도 이상 처벌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이게 마약 투약자는 약하지만. 그럼 15년이나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차이가 있다고 내가 범죄를 일으킬 건데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차이가 별로 억제한 효과는 어느 순간 넘어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럼 괜히 그냥 홧김에 야 죽여 하는 건데 심리가. 실제로는 줄이기는 어렵죠. 지금 우리가 그럼 제일 뭘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뭘 하면 될까요? 막을 수 있는 거는요. 네. 수요죠, 수요. 수요. 그럼 수요는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 마약을 시작하는 게 호기심, 권유, 유혹. 예. 그리고 주위에서 자연스럽게 하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 첫 단계를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첫 단계. 첫 단계. 어. 두 번째. 이게 좀 우울한 얘기인데 어. 예전에는 아까 그런 대면 거래에서 40, 50대에서 이미 20, 30대가 메인으로 돼버렸거든요. 마약이 마약 하시는 분들. 음. 그럼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많이 할 거예요. 계속. 그럼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수요가 처음에 시작하는 수가 있지만 이제 중독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뭐밖에 없다? 재활, 치료. 그래서 수요를 줄이면 뭐가 돼요? 수요와 공급. 예. 수요가 줄면 가격이 떨어지죠. 어.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공급은 어느 정도 단속을 해서 공급도 줄이면서 결국에는 리스크를 높이대.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이윤이 적게 남으면 자연스럽게 거긴 박멸된다. 박멸을 못 시킬 거예요. 줄어들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마약과의 전쟁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의 핵심은 수요인데 교육으로 시작을 막고 네. 아예 하는 걸 막고 두 번째 재활. 재활을 통해서 중독이 된 사람이 다시 하는 걸 막는 거죠. 중독된 사람이 그 시장에 수요자로 유입되는 걸 차단을 해야 그렇죠. 되는군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번에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 네. 마약으로 조사받고 있는데 네. 5일인가 안 돼서 또 마약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정치인이 신고를 했어 경찰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신고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입원 치료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치료를 하면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의사가 신고 안 해요. 치료만 하거든요. 경찰에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게 그래요. 이게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의무였는데 이제 의무가 사라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잘 몰라.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어디를? 그냥 지금 정신과로 가면 됩니까? 일반 정신과에서는 조금 힘들고요. 네. 그리고 좀 중독이 심하면 무조건 입원 치료하셔야 되고 지금 하는 데가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해줘요. 적게 해줘요. 있던 병원이 좀 망했어요. 문 닫고 했는데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 뭐 어디 인천에 어디 유명한 인천에 참사람 병원이 있고 네. 국립부곡 정신병원이 있는데 힘들죠. 왜 국가에 지원 안 해줘? 마약과의 전쟁도 하면서 동시에 그걸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되는데 일종의 병참 지원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군요. 예전에 강남을지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재활 치료했었거든요. 돈을 국가에서 5억을 못 받은 거예요. 미수금이 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냥 반납해버렸거든요. 그게 치료는 제일 힘든데 네. 지원은 좋고. 야, 쉽지 않네.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마약의 세계가 있군요. 야. 정말 이거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그게 기억나는데 지금 정말 좀비 같은 사람이 권하고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권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정말 주지도 받고 상종을 말해요. 상종을. 그리고 좀 이상한 친구들 있으면 무조건 그냥 영 끊으셔야 돼요. 네.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따라 마약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마약은 결론이 친구를 잘 사귀자. 마약은 결론이 죽음 아니면 뭐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약이 아무튼 마약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하고 너무 이렇게 아까 채팅창에서도
뭐 우리가 마약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게 아닌가. 잘못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고 뭐 마약이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고. 네. 그러니까 또 오히려 호기심이 생기는 그렇죠.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저희가 배워보면 조금 경각심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이제 언더스탠딩 예. 세상의 모든 지식이잖아요. 예. 뭐 지식이야 뭐 제 책이든 뭐 제가 하든 얘기든 다 알 수 있는데 지식은 아는 거라 그러면 이제 지혜는 그 지식을 쓰는 거잖아요. 예. 마약에 대한 지혜는 딱 하나예요. 지식까지 없어도 돼요. 하지 않는 거.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제일 그게 마약은 아주 평범한 얼굴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혹이 왔을 때 바로 노라고 얘기하는 게 마약을 막 여러분들이 마약을 막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자, 양성관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많이 배우셨죠? 주위에도 오늘 배우신 거 주위에도 잘 설명해 주시고 이런 거 아는 거 옆에 사람들한테 또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